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작은 아파트. 오래된 주택가 끝자락에 자리한 5층짜리 낡은 건물의 3층. 그곳에 80살 박영수는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다. 은퇴한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고 아내와 사별한 지도 8년이 지났다. 집안에는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난 화분이 여전히 한켠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제는 시들고 잎이 누렇게 말라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아니, 고요함조차 사치일 정도로 적막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으로 나가 연락도 뜸하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영상통화가 전부다. 영수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나면 손끝에 남는 건 더 깊은 외로움뿐이었다. 아침은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메뉴였다. 전날 남겨둔 찬밥에 물을 말아 묵묵히 한술 뜨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TV를 켠다. 종일 재방송만 반복되는 홈쇼핑과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드라마. 리모컨을 손에 쥔 채 그는 가끔 깜빡 졸기도 하고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다. 창밖에는 오가는 이웃들의 발걸음 소리, 개 짖는 소리, 간혹 들리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일 뿐 다시 고요 속에 잠긴다. 그는 종종 소파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당신은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여전히 여기서 이렇게 살아.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도 인사를 건네지만 대답은 짧고 형식적이다. 예전 동네 어귀에 있는 마을 회관에도 자주 나갔지만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 발걸음도 자연스레 끊겼다. 영수의 하루는 길고도 느리게 흐른다. 그는 달력이 넘겨지는 걸 바라보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가끔 헷갈려 한다. 시간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매일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같을 거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영수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손으로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그 안엔 오래된 일기장이 고이 놓여 있었다. 낡은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표지 안쪽엔 아내의 손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다. 영수야,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들 꼭 기억해줘. 그 한 줄에 영수의 손이 멈칫했다.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일기 속 첫 장에는 아내와의 첫 만남이 적혀 있었다. 1969년 봄, 종로의 작은 다방.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웠던 그 시절. 그는 용기 내어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받아주었다. 그날 입고 있던 연두색 원피스,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영수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에는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둘이 함께 우산 없이 거리를 걷다 빗속에서 웃으며 뛰던 추억이 담겨 있었다. 그날 그녀는 비에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말했다. 영수 씨, 우리 평생 이렇게 웃으며 살아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둘이 처음으로 함께 떠났던 남해 바닷가 여행의 추억이 적혀 있었다. 돈이 없어 여인숙에서 숙박했고 생선구이를 둘이 나눠 먹으며 밤늦도록 바다를 바라보며 장래를 이야기하던 순간 그날 밤 별이 쏟아질 듯 쏘아지던 하늘 아래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나이 들고 싶어요.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던 날도 있었다. 아기 옷 한 벌을 몰래 사두고는 아내의 기쁨과 불안이 교차하던 그날. 또 자녀가 태어나던 날의 병원 풍경, 그녀가 흘리던 땀과 눈물.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기쁨에 겨워 웃던 모습까지. 그리고 그 속엔 또 다른 약속들도 있었다. 당신 퇴직하면 전국 일주 가요. 우리만의 여행을 해요. 언제든 힘들면 내 손을 잡아줘요. 먼 훗날 내가 먼저 간다면 우리 추억은 잊지 말아줘요. 영수의 손끝은 떨렸고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아내와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이, 그 따뜻하고 생생한 기억들이 그의 가슴을 다시 두드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 감정들, 사랑,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못다한 약속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우리 약속.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영수는 일기장을 꼼꼼히 읽으며 오래전 아내와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여행지들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추억이 가득했던 경주,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제주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동해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그녀의 필체로 정성스레 적힌 장소 이름들이 그를 멈춰 서게 했다. 그 곁에는 늘 같은 문장이 붙어 있었다. 나중에 꼭 함께 가보자. 그 문구를 읽을 때마다 영수의 가슴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채 그녀를 먼저 떠나보낸 미안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댔다. 하지만 나이는 이미 80세.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버스 한 번 타는 것도 체력 소모가 컸다. 관절염 약은 하루에 3번, 혈압약은 잊지 말고 챙겨야 했다. 여행이라니 무모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하지만 영수는 가슴 한편에서 뜨겁게 치솟는 어떤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일기장 속 장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경주, 제주도, 동해 각각의 장소 옆에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적었는지 상상하며 메모를 더해갔다. 그리고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여행 경비, 기차표 값, 숙박비, 식비, 약값까지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영수는 냉장고 옆에 있는 통장 잔고를 꺼내 세어보았다. 소액의 연금, 매달 들어오는 기초수급비, 넉넉하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면 불가능하진 않았다. 영수는 아파트 구석에 쌓아두었던 잡동사니를 정리해 헌책방과 중국 가게에 내다 팔았다. 아내가 남긴 오래된 은반지 하나는 조심스레 팔지 않고 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식사를 더 간소하게 하고 TV도 꺼두고 전기도 아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여행 자금을 모았다. 짐은 단출하게 꾸렸다. 긴팔 셔츠 한 벌, 바람막이 재킷 하나,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그녀의 사진 한 장.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긴 힘들지만 영수는 중고로 구입한 작은 접이식 지팡이를 챙겼다. 침낭은 무겁고 번거롭다 생각했지만 혹시 몰라 작은 담요 하나를 넣었다. 그렇게 몇 번을 싸고 풀기를 반복하며 영수의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였다. 내가 과연 이 나이에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자문하면서 그는 매일 아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 속엔 아직도 맑게 살아 숨쉬는 그녀의 웃음소리와 눈빛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영수는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를 천천히 잠그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구려. 준비됐어. 우리 함께 떠나자. 영수가 도착한 날은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4월의 초입이었다. 경주의 오래된 기차역에 발을 디디자 머릿속에서 아내가 일기에 적어두었던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벚꽃이 만개할 때 첨성대 아래서 손잡고 사진 찍자. 영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얻었다. 방은 좁고 단출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길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첫날 영수는 무리하지 않기로 하고 근처를 산책했다.
천천히 걸으며 흙길에 감촉을 발로 느끼고 바람이 뺨을 스치며 불어오는 것을 오래도록 음미했다. 경주 읍성 근처의 찻집에서 영수는 첫 인연을 만났다. 83이 된 최노인은 고향이 경주로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다고 했다.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최노인은 이런 말을 건넸다. 사는 데 있어 중요한 건 뭐 대단한 게 아니지. 그저 누군가랑 하루 한 끼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야. 그 말에 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수는 아내와 함께 먹던 따뜻한 아침 밥상이 떠올랐다. 집에서 혼자 먹던 차가운 밥과는 너무도 다른 기억이었다. 이튿날 영수는 무리를 해서 불국사까지 가기로 했다. 고즈넉한 사찰의 길을 천천히 오르며 영수는 연신 숨을 골라야 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다리가 뻐근했지만 그 길 위에서 영수는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가던 길에 만난 중학생 단체 관광객들 사이에 끼어 잠시 앉아 쉬던 중 한 여학생이 물을 건넸다. 할아버지, 힘드시면 이거 드세요. 영수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내 나이 때 여기 왔었단다. 그날 저녁 영수는 게스트하우스 공용 주방에서 젊은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다. 남편은 웹툰 작가였고 아내는 도예를 배우는 학생이었다. 이들 부부는 영수의 여행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할아버지, 저희는 늘 바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조급했는데 이렇게 천천히 세상을 마주하는 것도 정말 멋진 삶 같아요. 그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살다 보니 알겠더구나. 인생은 달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걷는 거더라.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그 곁에 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지. 셋째 날 영수는 월정교 아래를 지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따뜻했다. 혼자 걸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걷는 느낌이었다. 영수는 손을 허공에 뻗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여기 참 좋다.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 그날 밤 영수는 일기장 한쪽 여백에 이렇게 적었다. 경주는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도시였다. 바람 속에서 꽃잎 속에서 따뜻한 말 속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은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다시 걷고 싶어졌다.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뜻밖의 고난이 영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 첫날, 성산일출봉 인근의 한 해녀 마을에서 그는 지역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요즘 관광객들 때문에 다 망가졌어. 한 테이블에서 들리는 말 한마디가 영수의 가슴에 날을 꽂았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국수를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노인이라는 이유, 혼자라는 이유, 낯선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외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튿날엔 돌담길을 걷다가 비에 젖은 길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 스마트폰을 꺼내려던 순간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우산 하나 없이 그는 비 속에서 덜덜 떨며 작은 정자 아래로 겨우 몸을 피했다. 바로 그때 한 청년이 우비를 입고 나타났다. 말없이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고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건 아닌지. 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청년의 이름은 김태하. 28살. 소설가를 꿈꾸며 제주로 홀로 여행을 온 청년이었다. 태하는 영수의 부상을 살피고 약국에 함께 가준 뒤 숙소까지 동행해 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었다. 놀라운 건 이 청년의 말투,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미뤘죠.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냥 나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 말에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랬지.
글을 쓴다는 건 내 안에 쌓인 삶을 밖으로 꺼내는 일이더군. 둘은 낮엔 함께 올레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밤엔 민박집 처마 밑에서 손바닥만한 수첩을 펴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다. 영수는 아내와의 추억, 젊은 시절의 실패, 아이들을 키우며 겪은 고단함을 말했고, 태아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창작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바람에 실려온 바다 냄새 속에서 태아가 말했다. 저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돌려 태아를 바라보았다. 어딘지 모르게 아내가 좋아했던 눈매, 자신의 젊은 날과 흡사한 어깨선, 그리고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이 영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자네 덕분에 말이야. 내가 다시 뭔가를 해보고 싶어졌네. 아직 끝이 아니구나, 내 인생도. 그날 이후 영수는 매일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기장 옆에 새로운 수첩을 펼쳐놓고 짧은 시 하나, 단편적인 이야기 하나, 그리고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영수에게 시련을 주었고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안겨주었다. 태아와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수의 인생 후반부에 주어진 새로운 봄이었다. 마침내 여행의 끝, 영수는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 담긴 동해로 향한다. 기차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바다와 산은 그의 지난 인생처럼 아름답고 고요했다. 하지만 지친 무릎과 식어가는 체력은 영수에게 마지막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묵호항 근처의 작은 민박집 문을 열자 오래된 종소리처럼 딸랑거리는 벨이 울리고 허리를 약간 굽힌 인상의 인자한 할머니가 맞이했다. 혼자 오셨어요? 예, 그냥 아내와의 약속이 하나 있어서요. 영수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온 바다 냄새처럼 조용하고 깊었다. 할머니는 잠시 눈빛을 거두지 않더니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그 약속 지키러 오신 거라면 참 귀한 분이시네요. 방은 따뜻한 곳으로 드릴게요. 영수가 방에 짐을 푸는 동안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따뜻한 미역국, 고등어구이, 김치 한 접.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메뉴예요. 저도 그 사람 가고 나서 이 밥상을 매일 차려요. 꼭 누가 오는 것처럼. 그 말에 영수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아내도 미역국 참 좋아했지요. 생일날도 아닌 날에도 아침마다 끓여주던 사람인데.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가끔은 이 나이에 말벗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약속이라는 게 뭔지? 영수는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하고 언젠가 꼭 동해의 일출을 같이 보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함께 못 왔네요. 그래서 나 혼자라도 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 이미 지키신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생각하면서 걸어온 그 길이 곧 함께한 길이잖아요. 그 말에 영수는 처음으로 민박집 안에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켰다. 그 말을 아무도 몰라줄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수저를 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 사람도 당신 보면서 웃고 있을 거예요. 여긴 바다가 그런 걸 잘 품어줘요. 오랜 그리움 같은 거. 다음 날 새벽 5시 영수는 숙소 앞 작은 방파제에 혼자 앉았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에서 천천히 솟아오르는 그 장면을 영수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영수는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꺼내 무릎에 올리고 말없이 입을 열었다. 여보, 드디어 왔어. 우리가 보려고 했던 동해의 해. 참 따뜻하네. 당신 없이도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당신이 늘 옆에 있었던 것 같아.
영수는 조약돌 하나를 집어 들고 경주에서 태아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수천 번, 수만 번 깎이면서 더 단단해진다는 말, 그게 사람도 그렇다지. 나도 그렇게 되었나 봐. 그리고 영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긴다. 당신은 내 처음이었고 나의 마지막이야.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게 외롭지 않아. 영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회한이 아닌 평온의 눈물이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바다를 등지고 고요히 돌아섰다. 이후 영수는 여행길에서 만난 인연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삶의 생기를 되찾았다. 제주에서 만난 청년 태아는 한 달에 한 번씩 엽서를 보내오고 경주 찻집의 최노인과는 손편지를 주고받았다. 그의 휴대폰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채 어린 손녀의 영상통화가 종종 울렸다. 어느 날 영수는 낡은 일기장이 아닌 새로 산 작은 노트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적는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시작한다. 끝이 아니라 다시 쓰는 이야기다. 복지관에서 시작한 작은 글쓰기 모임에서 영수가 쓴 한 편의 수필은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삶이란 건 마치 오래된 가방 같은 거다. 손잡이는 낡고 바닥은 헤어졌지만 그 안엔 아직 누군가를 울리고 웃길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시간이 흐르며 영수는 더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영수를 동네 작가 할아버지라 부르고 동네 어르신들은 그의 글을 들으며 한바탕 웃고 울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영수는 난로 옆에 앉아 손녀가 보낸 편지를 펼쳐든다.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혼자 여행해 볼래요. 할아버지처럼요. 영수는 살며시 웃으며 혼잣말로 속삭인다. 그래,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시작이 된다면 참 잘 살아온 거지. 오래된 기억은 책장 속 먼지처럼 쌓여 있었고 그 기억들은 말없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혼자라는 시간 속에서 피어난 용기, 잊힌 약속을 향해 걸어간 여정, 그 길 위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꿈. 말없이 웃고 있는 그 얼굴엔 더 이상 외로움도 후회도 없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과거가 아닌 누군가의 미래가 되었다. 혹시 여러분도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잊고 지낸 꿈, 미뤄둔 약속, 그리고 오래도록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그리운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고 삶은 고요하게 흘러가지만 어느 날 문득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걷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멈춰 섰던 시간, 그리고 다시 걸어가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이어져 누군가의 멈춘 발걸음에 작은 용기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모두의 삶이 다시 피어나는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